안녕하세요. 코인 브리핑입니다.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곧 발표될 CPI 데이터부터 시작해서요. 또 뜨거운 감자죠. 알트코인 ETF 승인 전망.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단타 트레이딩의 현실까지. 여러분이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좀 현명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만 뽑아봤습니다. 네, 요즘같이 변동성이 클 때는 정말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숲을 봐야 하는데요. 거시경제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진짜 영향은 뭔지, 또 알트코인 ETF라는 새로운 변수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, 그리고 또 개인의 그 단기 매매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,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맥락을 짚어드리겠습니다. 네. 먼저 오늘 밤이죠. 녹화 시점 기준인데 5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예상치가 전월보다 약간 높은 2.4%로 나와서 이거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선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고금리가 유지되더라도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. 이 점을 지적해요. 이게 팬데믹 이전과는 좀 다른 환경이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후보의 공약처럼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감세 같은 정책이 나온다면 금리랑은 별개로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네,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진다. 이 단편적인 사실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시각이죠. 금리 말고도 유동성을 공급할 방법은 많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아요.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환경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. 자, 다음으로 정말 흥미로운 소식인데요. 솔라나, SOL, 현물 ETF 승인이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.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. 이르면 3주에서 5주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요? 네, 그 SEC가 솔라나 ETF 신청 관련 서류, 그러니까 S-1이라고 하죠. 주요 증권 등록 서류. 여기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.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수정 제출 요구가요? 네, 특히 그 신청된 ETF 중에 상당수가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데 SAC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한 걸로 보입니다. 만약에 이 스테이킹 포함된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거 솔라나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같은 다른 지분 증명 POS 방식 코인들에게도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. 그 스테이킹 포함 여부가 다른 코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, 이게 중요하군요. 네, 중요하죠. 자금이 이제 시총 순서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. 그렇군요. 에릭 발추나스 같은 ETF 전문가들도 알트코인의 뜨거운 여름을 예고했잖아요. 비트코인, 이더리움 다음 타자로 솔라나, 리플, XRP 등이 거론되고 특히 XRP는 이미 여러 운용사가 ETF를 신청했고 심지어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까지 준비 중이라니 이건 뭐 월가의 기대가 느껴지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월가는 비트코인 ETF 성공에 그냥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. 이더리움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, 심지어 RWA, 그러니까 실물자산 토큰화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상품을 계속 확장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겁니다. 이건 단순하게 개별 코인의 호재다. 이걸 넘어서서요. 제도권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어떤 구조적인 파이프라인이 확장되고 있다. 이런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. 월가의 큰 그림을 읽는 게 중요하다. 네.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흐름과는 또 별개로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매매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.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의 개인적인 매도 원칙 예시가 좀 흥미로웠는데요. 업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 상장 직전이나 아니면 뭐 예정된 호재 발표 전에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다는 거죠. 네, 그런 예시가 있었죠. 예를 들어서 엑셀라, AXL 코인이 상장 발표 후에 첫 급등 날고 두 번째 파동에서 매도하는 식으로요.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개인의 연습이고 자주 하는 단타는 아니다.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. 네,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성공적인 매도 경험을 쌓는 건 분명 필요하죠. 하지만 이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단타 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. 이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례로 전설적인 퀀트 투자자죠. 짐 사이먼스하고 그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 유명한 이야기요. 네, 30년간 연평균 66%라는 이건 뭐 경이로운 추정 수익률인데
이걸 기록했지만 그 방법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죠. 수학자들만 고용하고 인간 감정은 완전히 배제하고 알고리즘으로만 운영했다고요? 맞아요. 외부 자금도 안 받고 내부 직원 자금만 굴리면서 비밀 유지를 위해서 소송까지 불사했다고 하니까 아,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, 그럼? 바로 진짜 비법은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. 만약 정말 확실한 단타 성공 공식이 있다면 그걸 뭐하러 남한테 가르쳐 주겠어요. 그 시간에 자기 돈 불리고 있겠죠. 짐 사이먼스의 사례는 그 극단을 보여주는 겁니다. 개인 투자자가 어설프게 단타 기법 같은 거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좀 부질없을 수 있는지를요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시중에 막 떠도는 비법 강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월가 같은 거대 자본이 어떤 구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걸 파악하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다리는 편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. 맞습니다. 단기적인 변동성에 막 이리이리비하면서 블랙록 같은 거인들하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요. 그들이 만들어가는 큰 흐름, 예를 들면 ETF 등을 통한 구조적인 자금 유입 같은 큰 파도에 올라타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성, 이걸 인정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내심 아닐까요? 월가의 거대한 계획 앞에서 개인의 단기 예측이라는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. 네. 당신이라면 어떤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